나는 5년 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보기에는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습니다. 교제한 지 4년쯤 되었을 때부터 저도 처음에는 그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게 될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난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말했고 제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그녀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때까지 결혼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를 여러 번 설득했지만 서로의 의견이 항상 엇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둘을 헤어지게 만든 원인이었죠. 사랑이 맴돌던 입술은 서로 욕하고 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내뱉은 뒤 둘의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 널 잊지 못해. 사랑해라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재결합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 후 그녀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나와 만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는 나는 그녀와 교제할 때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내 성격을 너무 잘 알기에 만나자는 거였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온 후부터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알림만 봐도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방석 밑에 넣고 집에 없는 척 했었습니다. 어차피 20번 정도 벨이 울리면 끊어질 텐데 끊어지자마자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참지 못하고 전화 화면을 보니 통화 기록이 30통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짜증나게 할 뿐. 그래서 그녀에게 다시 말해주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에 귀에 닿지 않아도 들릴 정도의 절규. 부끄럽게도 그녀의 외침에 내 분노가 가라앉았고 내 머릿속에 온통 그녀의 화를 빨리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번뜩 생각이 떠올라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외출할 때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와 지금 집에 막 도착했다고 불러댔고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그녀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그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생각과는 상황이 달리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자판기 보여? 지금 보이지? 내 방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는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생각하며 자판기 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귀신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 아니, 한 번 보면 바로 헤어지고 싶어지는 섬뜩한 그런 표정. 그날 밤 나는 공포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느끼고서야 구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눈부신 햇살 덕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커튼을 살짝 당겨 자판기를 보니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어서 조금 마음을 놓은 나는 단숨에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창문 바로 맞은편 골목의 전봇대 옆에 기대어 앉아 이쪽을 보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나는 그녀의 입모양을 보고 곧바로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려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조심스레 내다본 그녀는 여전히 앉아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약 일주일 정도 보관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녀라고 해도 안 먹고 안 마시고 화장실에 안 갈 리가 없지. 그녀가 움직이는 틈을 타 방을 나와 잠시 친구 집에 머물며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싶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생리적인 요구를 해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쳐다보는 내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 모습을 보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 위에 우편함이 이상한 모양으로 열려 있던 것이었죠. 다행히 집안의 우편물 입구의 크기는 신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됐습니다. 90도까지 열 수 있는 모델이었다면 아마 거기서 눈이 보였을 겁니다. 그녀는 우편함을 조금씩 열면서 고통스러웠는지 몸부림쳤습니다. 들여보내줄 얘기하자. 우리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다시 얘기 좀 해? 이때 떠오른 것은 몇 년 동안 보았던 미소가 아니라 며칠 전에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 숨어서 본의 아니게 몸을 떨었고 그대로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고 기척도 없이 가만히 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우편함의 철판이 약간 옆으로 밀리더니 무언가가 던져졌습니다. 빨간색 자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던져진 것은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잘라 방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이 술렁이며 한 남자가 구급차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사이렌이 울리고 문 밖의 소란이 더욱 거세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문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경찰이라 어쩔 수 없었고 문 밖을 나가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갔고 경찰은 나를 생각해서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나는 바로 이 방을 떠났습니다. 새 거주지는 건물 입구에 신문과 우편물을 넣을 수 있는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왔는데 커튼을 열 때마다 초조하게 땀이 났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뒤 그녀의 자살 소식이 들렸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마침내 마음에 큰 돌을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얼마 가지 않아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때부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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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규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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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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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예전에 들었던 소리가 착각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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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직 미혼입니다.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평생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자신을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